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실험으로 단순 염색법으로 세균 관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염색을 해서 세균을 관찰하는 그런 내용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미경을 처음 쓰기 때문에 현미경의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살펴본 다음에 실험 방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결과로 한번 예상되는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미경의 역사와 원리인데요. 현미경의 역사와 원리에 관한 이제 YTN 사이언스에서 만든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현미경은 1590년경 네덜란드의 안경 제조업자인 자카리아스 얀센에 의해 탄생했는데요. 긴 원통 모양에 관해 두 개의 렌즈를 넣은 구조입니다. 눈이 닿는 접안 렌즈는 양면이 볼록한 렌즈가, 물체와 가까운 쪽인 대물 렌즈는 한쪽 면만이 볼록한 렌즈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렌즈를 통해 물체를 관찰하면 사물이 크게 보인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 바로 현미경의 시작입니다. 현미경의 발명으로 세균이나 미생물의 존재가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네덜란드의 과학자 레벤후크는 특히 사람의 정자를 발견하며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고 하네요. 이후 영국의 과학자 로버트 훅은 식물의 세포 구조를 관찰하며 세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현미경으로 사물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선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내 현미경에 조명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현미경의 발달이 곧 과학의 발전으로 이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이렇게 현미경은 첨단 과학 장비 중 하나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율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현미경의 기본 원리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다고 하는데요. 광학 현미경의 경우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가 필요합니다. 대물 렌즈로 1차 확대된 물체의 실상이 접안 렌즈를 통해 2차 확대돼 우리의 눈으로 비춰지는 것인데요. 확대 배율은 대물 렌즈가 1에서 100배, 접안 렌즈는 5에서 20배 정도로 종합 배율은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의 배율을 곱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자, 잘 보셨죠? 자, 우리 분해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해능은 두 개의 점이 제가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두 개의 점이 확실하게 두 개로 나누어서 보이는 거, 즉 이제 두 개의 점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혹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 두 개의 점이 하나의 점으로 보이는, 자, 이 두 개의 점이 있지만 이 두 개의 점이 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서 본다면 이 두 개의 점이 마치 하나의 점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점을 구분할 수 있는 최소의 거리를 분해능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해능이 크다는 것은 지금 왼쪽 그림 A의 그림처럼 이게 두 개의 점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 이 동그란 점과 이 동그란 점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의 큰 점들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건 분해능이 아주 큰 건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손을 관찰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해능이 아주 작다, 크기가 아주 작다면 이렇게 작은 점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실제 손 모양하고 가까운 형태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해능이
작을수록 더 자세히 관찰이 가능하다. 자, 여기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현미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에 나오는 현미경이 있는데요. 자, 먼저 중요한 게 우리 아까 동영상에서 봤던 두 개의 렌즈입니다. 하나는 접안 렌즈, 하나는 대물 렌즈라고 부르죠. 그래서 동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제 배율, 우리가 상이 얼마나 확대가 되느냐 하는 거죠. 이 배율은 접안 렌즈의 배율 곱하기 대물 렌즈의 배율, 이렇습니다. 그래서 접안 렌즈는 보통 10x 10배짜리 접안 렌즈를 주로 쓰고요. 그 이상의 접안 렌즈는 없어요, 보통. 그래서 10x짜리 10배짜리를 주로 쓰고요. 대물 렌즈는 10배, 40배, 100배 이렇게 보통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4개가 있는데 이 대물 렌즈가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네요. 그래서 뭐 현미경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3개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요 배율은 또 같은데 배율은 뭐 또 40x나 100x인데 이 일반적인 렌즈가 아닌 뭐 그 위상차 렌즈라든지 이런 다른 렌즈가 달려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한 10x, 40x, 100x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대물 렌즈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 이제 접안 렌즈하고 대물 렌즈의 배율을 곱하면 된다라고 동영상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100x 그러면 10x하고 10x니까 100x 그 다음에 10x 100x는 1000x. 그래서 광학 현미경에서 이제 1000배 정도가 최대 배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000배가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세균을 관찰해야 되는데 세균의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에서 한 3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1마이크로미터에서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세균이 있다면 얘들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크기가 1mm 정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세균들이 아주 크게 보이지 않아요. 작게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안 렌즈가 있는 요 관을 이제 경통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경통은 여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경통이 꺾여서 이제 대물 렌즈까지 이어지죠. 어쨌든 이 두 개의 렌즈를 이어주는 관을 우리가 경통이라고 부릅니다. 자, 몸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 손잡이, 우리가 이렇게 잡는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이 현미경을 잡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또 동영상에서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대물 렌즈는 이제 회전 대물부가 있어서 이 렌즈를 돌려서 우리가 선택하려는 대물 렌즈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제물대에 이 깔유리, 제물대 밑에 이제 제물대 가운데 있는
유리로 된 부분, 요 밑에서 올라오는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그 유리로 된 부분에 하고 맞도록 대물 렌즈를 위치시켰을 때 그 대물 렌즈가 우리가 사용하는 배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요, 우리가 시료를 올려놓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라고 부르는 유리 판이죠. 슬라이드 글라스. 슬라이드 글라스라고 부르는 유리판에 이제 올려놓고 샘플을 올려놓고 보게 되는데, 관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거 올려놓는 이 슬라이드 글라스를 올려놓는 곳을 우리가 재물대라고 부릅니다. 샘플을 올려놓는 곳이죠. 그래서 이 렌즈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점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제 접안 렌즈, 대물 렌즈가 이렇게 뭐 빛이 들어와서 꺾여서 다시 뭐 요렇게 되는데, 여기 초점이 우리 재물대를 올리고 내려서 요 초점이 맞는 위치에 샘플이 위치하도록 이제 재물대를 아래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재물대를 아래 위로 이제 조절을 해서 초점을 맞추는 나사가 이제 여기서는 거친 조절 나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조동 나사라고 부릅니다. 이 나사가 두 개가 있어요. 요 큰 나사하고 작은 나사가 있는데, 큰 나사는 좀 크게 돌리는 거고요. 작은 나사는 미세하게 돌리는, 그래서 미동 나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미세 조절 나사, 거친 조절 나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요 말보다는 그냥 조동 나사, 미동 나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조동 나사를 돌려서 뭐 대강의 상을 찾은 다음에 미동 나사로 자세한 상을 찾는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돼 있죠. 그래서 100배나 400배에서 관찰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1000배에서는 실제로 조동 나사를 돌리다 보면 쉽게 상을 놓치기가 쉬워요. 아주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딱 맞는 상의 위치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배를 할 때는 천천히 이제 미동 나사로 보는 게 쉽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미동 나사나 조동 나사는 재물대를 수직으로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초점을 맞춰준다 하는 거죠. 초점.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동 재물대 앞뒤 이동 나사. 자, 앞뒤 이동 나사. 그 다음에 좌우 이동 나사. 재물대 여기는 표시가 안 됐는데, 이제 앞뒤, 이 재물대를 앞뒤로, 그 다음에 좌우로, 요 나사는 밑에 나사가 두 개가 있죠. 여기 나사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재물대를 앞뒤로 움직이고, 하나는 좌우로 움직여서,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 글라스가 요 재물대 클립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앞뒤 좌우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슬라이드 글라스 중에 전체가 우리가 관찰할 부분이 아니죠. 그 중에 아주 일부분 염색이 되어 있는, 우리 샘플이 들어있는 부분을 딱 여기 정확한 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그래서 샘플을 정확한 위치로 옮겨주는, 그리고 우리가 초점을 잡았더라 하더라도 상이 우리가 이제 세균이 많이 있는 예쁜 그림이 아닌 경우에 이제 조금 옮겨서 예쁜 그림이 되도록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앞뒤 이동 나사나 재물대 앞뒤 이동 나사나
재물대 좌우 이동 나사 요 두 개의 나사를 이용을 해서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광원인데요. 빛. 여기서는 램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주로 여기 거울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반사를 해서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빛을 가해주면 더 쉽게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왜냐하면 이 배율이 높아지면 어두워집니다. 배율이 높아지면. 그래서 이 빛을 가해줘야만 작은 애들을 관찰하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요 빛의 여기 여기 빛 광원 렌즈 램프 밑에 요렇게 다이얼이 있는데 요 다이얼을 돌리면 빛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 중간에 이제 집광기라고 부르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광기는 이제 광원, 즉 램프나 거울에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집광기 조절 나사가 있고 여기 시야 렌즈 조절기가 있죠. 요거는 이제 완전히 열고 닫고 들어오는 빛을 열고 닫고 하는 거고, 직광기 조절 나사는 또 직광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여러 개 현미경의 부위별로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미동나사, 조동나사, 그 다음에 이 재물대 이동하는 앞뒤 이동 나사,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나머지들은 처음 세팅할 때 바로 이제 켜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광원을 켜고 빛을 대충 맞춰준 다음에 일반적으로 미생물 관찰할 때 사용하는 빛의 양이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절할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으면 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대물 렌즈의 배율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런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미경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현미경의 사용법은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잘 보셨죠? 자, 그래서 뭐 사용법에 대해서 봤고, 뭐 염색하는 방법에 나오지 않았지만 관찰하는 방법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실험은 단순 염색법이죠. 단순 염색법. 그래서 염색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염색을 하는 이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은 크기가 좀 크죠. 그래서 얘는 세균이 아니고 이제 효모인데요. 이 경우에는 염색을 하지 않고 관찰을 한 겁니다. 염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춰서 이제 보이기는 보이는데 이런 여러분들 구형의 모양이 보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봐야 할 점은 가운데도 투명하다는 겁니다. 보시면 가운데가 투명하게 보이죠. 이 세균 효모의 몸체가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효모는 좀 크기가 큽니다. 한 4, 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데 세균 같은 경우에 1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죠. 1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세균의 길이가 1 마이크로미터고 얘를 입체적으로 그렸을 때 이 두께는 뭐 0.5 마이크로미터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미경을 보기 위해서 이 확대를 했기 때문에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강한 빛을 쬐주죠. 그러다 보면 이 빛이 이 0.5 마이크로미터의 세균 균체를 어느 정도는 통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니까 그냥 염색을 하지 않고 관찰을 했을 때 세균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많이 찾아보고 현미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렇게 무염색을 하더라도 염색을 하지 않은 무염색 조건에서도 세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 세균이 아주 많아야 돼요. 작은 경우에는 진짜 찾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만약에 이 세균들이 특정한 색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칠을 했는데 이렇게 빨갛게 염색이 되어 있다면 훨씬 쉽게 세균의 모양과 크기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염색을 합니다. 자, 염색약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약은 양성 염색약과 음성 염색약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양성 염색은 이제 플러스라는 뜻이고 이제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자, 양성 염색약은 이제 여기서 보면 염기성의 염료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그 색소가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자, 산성 염료들은 색소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죠. 자, 그래서 색소가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어떤 애들하고 달라붙느냐? 당연히 세포 구성 성분 중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질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질로는 대표적으로 DNA나 RNA, 그 다음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같이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도 결합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펩티도 글리칸 같은 경우도 결합이 가능합니다. 자, 마이너스 전하
산성염료 같은 경우는 색소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니까 플러스 전하를 띤 물질하고 결합하겠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양섬 염색을 했을 때, 즉 염기성 염료로 염색을 했을 때 이 세균이 염색이 돼서 보입니다. 반면에 음성 염색약을 사용했을 때는 반대로 배경이 염색이 되고 세균은 염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세포 표면에 이 펩티도 글리칸이 있기 때문에 염색이 이제 그 양성 염색약, 염기성 염료로는 염색이 되는데 이 음성 염료를 썼을 때는 이 표면이 염색이 안 돼서 이렇게 이제 배경이 염색이 되고 세균은 염색이 안 된다 했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양섬 염색약을 썼을 때는 일반적으로 배경은 흰색이 되고 음성 염색약을 썼을 때는 배경이 염색약의 색깔로 띠게 됩니다. 자, 양섬 염료의 종류로는 크리스탈 바이올렛, 메틸렌 블루, 사프라닌, 말라카이트 그린과 같은 염료들이 있고요. 산성 염료, 즉 음성 염색 염료로는 이그로신, 인디안 잉크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세포의 구조를 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캡슐, 즉 현막, 즉 캡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인디안 잉크의 염색이 안 된다 했습니다. 캡슐을 가졌을 경우에 그래서 뭐 당연히 세균도 원래 인디안 잉크의 염색이 안 되지만 캡슐을 했을 때 띄는 경우에 염색이 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캡슐을 가진 애들은 이렇게 인디안 잉크로 염색이 되고 그 다음에 셀이 또 보이는 부분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보이기 때문에 캡슐의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염색 방법은 이제 우리 다양한 우리 오늘 실험을 할 단순 염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별 염색, 다른 색깔로 염색이 되는 겁니다. 세균의 종류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염색이 되는 방법. 대표적인 게 이제 그람 염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포자 염색. 포자는 염색이 되고 영양세포는 염색이 안 되기 때문에 포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염색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세균의 우리가 그냥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이 해상 우리가 1000배 정도 배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균의 간단한 대략적인 모양만 볼 수가 있어서 소기관이라든지 그 구조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염색을 현막만, 즉 캡슐만 염색이 되도록 염색을 한다든지 편모만 염색이 되게 염색을 한다든지 포자만 염색이 되게 한다든지 과립, 그 다음에 핵산 이렇게 이런 부분만 염색이 되게 해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음성 염색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현막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현막이 염색이 되는 게 아니고 현막이 캡슐이죠. 캡슐이 염색이 되는 게 아니고 염색이 안 되기 때문에 관찰할 수가 있고요. 포자, 그 다음에 바실러스 안스락시스. 이게 뭐냐면 바실러스 안스락시스는 병을 일으키는 포자를 만들고 병을 일으키는 세균인데요. 음성 염색 현막을 볼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막을 볼 수 있는 거죠. 관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양섬 염색은 염기성을 띠고 음성 염색은 산성을 띠고 우린 주로 주로 쓰는 거는 양성 염색약을 주로 씁니다. 세포의 구성 성분 중에 마이너스 전하를 띤 물질들 DNA, RNA 같은 핵산이나 펩티도글리칸과 결합을 한다. 이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 지금 단순 염색과 우리가 양성 염색약으로 즉
염기성 염색약으로 염색을 한 모습이죠. 이건 메틸렌 블루라고 부르는 파란색 염색약입니다. 그래서 코리네 박테리움이라고 부르는 세균을 염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요 막대기 모양의 세균이 관찰이 되죠. 그 다음에 나선형 강균을 니그로신 음성 염색약으로 염색을 했을 때 바탕이 검은색이죠. 검은색이고 이 나선균은 하얗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론에 대한 설명은 끝을 다 했고요. 이제 실험 재료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연구실에서 우리 연구실의 조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실험 방법을 촬영을 하고 제가 직접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 방법, 재료 방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